안녕하세요. 화제 티켓과 시리즈의 진행을 맡고 있는 북칼럼니스트이자 화제미원인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조 MC를 맡고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이자 영화감독 김선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에게 달려가는 화제 활동의 일환으로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갈등 상황을 좀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갈등 상황을 화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이 화제 티켓타카 시리즈, 이제 오늘이 9회째입니다. 9회에도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부 장소임 맡고 있는 남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종단 선생님 오래 맡았는데 화쟁위원회 또 촬영은 또 처음이네요. 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여성분자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수보리 이연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전국 여성불자회가 어떤 곳인가요? 2022년 6월 23일 날 전국 24개 교구 본사와 직할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여성 불자 180명으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8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지역에서도 봉사도 하면서 수담순례, 여성불자 발굴,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서 여성불자의 삶이 더 품격이 높아지고 봉사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전국에 펼쳐짐으로써 저희들 여성불자회가 더욱더 엄마 같은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해주신 포교 부장스님 남전 스님을 저희들 상임 지도법사로 모시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게스트분들이 다 자신의 단체에 대한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자부심이 빛나는 그런 소개였습니다. 저희가 전국 여성불자회 수석 부회장을 모신 이유가 있죠. 지도법사님과. 저희 오늘 다룰 갈등 이야기는 그 말도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오늘 이제 지혜를 구하고자 두 분을 모셨어요. 이 갈등 사례는 화쟁위원회에서 지난해 개최했죠. 2023년에 개최했던 갈등 해결 성공 사례 수기 공모전에서 미래본부 사무총장상을 받은 그 글이에요. 지난 몇 회 동안 저희들이 재연 영상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전국 여성불자회 회원 분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작년에 아들놈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난 성격이 활동적이고 급한데 우리 며느리는 내성적이고 차원에서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성품이 바르고 차 안에서 내가 예뻐하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왔는데 처음 추석 명절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꾸 부딪힌 일이 생겼어요. 네, 어머니. 아가, 그래 언제 올 거니? 내일이요? 언제 갈까요? 아니 내일이 명절인데 오늘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이요? 그래 명절이니까 전도 붙여야 되고 이걸 다 나 혼자 하라는 건 아니겠지? 전이요? 그래 호박전도 있고 동그랑땡도 있고. 어머니, 요새 누가 전을 부쳐 먹어요? 저희 집도 전 안 부쳐 먹은 지 오래됐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전도 없이 어떻게 명절을 지내?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어서 와라. 네. 그래서 며느리가 왔는데 조용히 전만 붙이더라고요. 차분하지만 손은 빨라서 금세 다 붙여놓고 다 했습니다 하고 가는데 뭐라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와서 저는 입에 대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신경이 쓰니까 그때부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아가! 지단을 이렇게 썰면 어떡하니? 토랑국에 넣을 지단인데 사각으로 썰어야지. 어머니, 요새는 다 이렇게 해요. 먹기 편한 방식으로. 아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할게. 네. 아유 답답하네. 이런 것도 다 일일이 해줘야 돼. 아니 아가 시키는 밥알이 들어가야지. 잣도 띄우고 그래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어머니 저는 자발 식단은 싫어요. 그냥 이렇게 먹는 게 더 좋아요. 아유 답답하네. 가지고 가서 먹어라. 내가 할게. 네, 어머니. 그러고 나니까 며느리랑 나 사이에 묘한 냉기가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 대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어색하더라고요. 굉장히 사무적이고 딱딱하게 대하게 되고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대놓고 화를 내기도 이상하고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연기력이 정말 장난 아니신데요? 너무 잘하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스님? 가족들 또 특히 친한 사람들일수록 아주 사소한 것에 신경이 쓰인다거나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럴 수 있겠어요. 사장님은 아직 그 며느리를 들이진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남다르게 보이시겠어요? 예, 남다르게 보여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세대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지방마다 또 풍습이 또 달라요. 스님 말씀대로 사소한 것에서 가족이니까 넘어갈 것도 갈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 간에는 더욱더 소통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며느리였을 때가 있었을 건데 그렇죠. 왜 그때 생각을 안 하실까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 며느님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보면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데 저 입장이 서로 이해가 잘 안 될까? 순간의 삶에 충실하면 그걸 모를 수도 있겠구나.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주는 거는 헤아려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속마음까지는 뭐 우리가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속마음 조금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집안의 전통, 우리 내가 해왔던 방식 이런 거를 그 며느리가 잘 전수해주길 바라는 마음인 거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있고 문제는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단을 이렇게 써는 게 맞냐 식혜를 어떻게 따르는 게 맞냐 이거는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닌데 이걸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럼 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닌가? 혹시 이 사례뿐만이 아니어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며느리로서 경험하신 혹시 이런 그 갈등 상황이 있으셨으면 단지 갈등이라면 맏며느리다 보니까 손자가 태어나니까 이쁘어서 그 손자로 인해서 어른들이 항상 같이 해주시려고 했는데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좋아도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제가 그 결혼 초기에는 불편을 느꼈는데 나중에는 그 어른들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제가 점점 편해졌다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도 마찬가지지 않나. 처음에는 불편해도 가족이니까 서로 내려놓고 각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쳐준다면 요즘 시세대는 현명하기 때문에 금방 받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아주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는 가족은 한 집안에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그 불편함은 기본적일 수밖에 없는데 불편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와 저 사람은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시작을 한다면 이 관계가 조금 더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결혼을 할 때 배우자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배우자의 가족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대상과 딸려오는 인물들이거든요. 내가 선택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딸려오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구나 하는 인식 정도는 한번 해보면 조금 더 관계가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연기법이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되게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는 거는 어쨌든 평생을 가야 한다, 같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약간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연이라는 말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이 인연이라는 말은 만나서 그냥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인연이 아니고 한자 인연은 원래 인연생기라는 말의 줄임말이거든요. 만나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뭔가 새로운 게 생겨나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 다 모여있어서 인연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 확장 같은 거예요. 며느님 같은 경우도 젊은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는 집안과 집안과의 관계, 이런 관계 확장은 필연적으로 불편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격식 차리고 또 뭐 이렇게 체면 차리고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관계 확장성 중에 내가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까? 이건 본인이 사실은 맞아요. 평상시에 조금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야 맞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불편함이 시작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없으면 그냥 막 불편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감정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화장 티키타카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갈등 대상은 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야 갈등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확장될 때 이 관계가 얼마나 잘 풀릴 수 있는가는 나의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대가 또 얼마나 또 우호적으로 이제 같이 해주는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적이 아니고 나의 해결자다,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다면 상대 또한 이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호적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서 또 노력해주지 않을까. 가족은 동지들의 모임인가요? 본인들이 전부 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족도 행복이라는 그 공간 안에 가족이 있으니까 행복을 추구하기엔 스님 말씀대로 동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 쌓인 마음을 어떤 식으로 이걸 틀어야 될까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니까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작은 것들이 쌓여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은 또 저분은 저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거나 이런 거 사실 좀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갈등이 사석이 쌓이는 이유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같은 경우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심함이라는 게 쌓이는 것 같아요. 이런 갈등의 순간들이 단지 이 서운함이 쌓이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순간들이다. 갈등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우리 관계가 성장하는 거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좋은 사람이 있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가족 관계에서 꼭 필요하거든요. 또 가족 간의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면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관성들이 생겨요. 네. 그 순간에 저 아이는, 며느리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구나, 이것만 딱 전제되면 갈등 문제 해소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 서로가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를테면 바다라고 한다면 이런 차이들은 사실 그 위에 파도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사실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 또 이것 때문에 또 관계가 또 이렇게 삐그덕거리지 않을까 하는 좀 불안함 이런 것도 커지는 것 같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갈등이 또 생길 수 있지만 또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니까 명절에 대한 인식도 이 시어머니로 대표되는 옛날 어른들 전통의 방식하고 며느님으로 상징되는 신시대 또 요즘의 문화, 접합점을 찾고자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화쟁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불교적으로 아주 깊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쟁이라는 것은 어쨌든 갈등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갈등의 시작을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 거기에 화자가 이제 꽂혀 있어서 다르니까 접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접점은 불자들이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부처님 그런 걸 가르치고 원효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제가 배 아파 낳는 딸아들도 너무나 다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진짜 귀한 집에서 우리 식구로 왔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제가 생각을 하고, 우리 딸이 귀하면 그 며느리도 귀하잖아요. 두 분 이렇게 소감 한마디씩 듣고 저희가 끝날게요. 다툼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사는 사회가 이만큼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은 이 갈등, 다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그것이 화쟁 또 티키타카 이런 데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우리가 생각한 생각만 딱 바꿔놓으면 갈등인데 해소해야지,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만 가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다 해소될 수도 있으니까요. 화쟁 티키타카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분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좋은 인연의 갈등이 있을 경우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겠다. 잔잔하게 이슬에 옷 젖듯이 그 마음이 다 풀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느끼고 배워서 갑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티키타카를 찍은 이 장소는 이 조계사 불교대학의 담선실입니다. 그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께 이 장소를 빌려주신 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촬영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조계사 신동국장 원재스님 그리고 신동국 종무원분들께 또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티키타카 9회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네. 그 감독님이 늘 하시는 게 있죠? 네, 저희가요 마지막에 제가 화쟁 그러면 티키타카 화쟁 티키타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